법에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할 때 가치에 기반을 두고 B는 이익에 중점을 두고 해요.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또 함께 나도 생존해야지. 교집합이 항상 있어요. 소고기 등급 나누는 것도 아니고 예. 사람들 A, B, C로 나눠서 예. 다시 불붙었습니다. 예. 다시 불붙어서 예. 대통령이 정리한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정리한 거다. 예.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게 쉽게 끝날 일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다시 지금 불이 이렇게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불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가 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붙이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 힘빼기인가? 예. 아까 아까 얘기했던 레임덕을 지금 사실상 강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까지밖에 오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유시민 작가를 아주 오랫동안 옆에서 같이 일도 보고 했는데 좀 다소 날카롭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다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꽤 명쾌한 저는 그 어떤 메시지를 냈던 사람을 기억하는데 요새는 현명감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 전형적으로 저희 갈라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는 선이고 이익은 악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A를 생각하는 사람 가치를 쫓아가는 선,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악.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A, B, C를 나눴어요. 이게 이 소쿠리에 들어있는 재료가 뭐예요? 그냥 민주당과 그 우리 당원,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전체 집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체 집합 나눌 수 있어요, A, B, C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유시민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A, B, C 중에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C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A, B, C라는 것들은 늘 존재해 와 있고 이게 당내에서 정당이 그냥 서로의 주장에 따라서 이게 어떤 A라는 게 더 커질 수도 있고 B가 커질 수도 있고 C가 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A, B는 같이 공존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소민의 현실감각 그다음에 소민의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네, 네, 네. 상인의 현실감각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이게 A, B를 다 갖추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유시민 작가의 뭐 또 그 이야기의 맥락은 보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과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본인 말고 하여튼 별로 없었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이용적으로 도구적으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통령이 조금만 삐걱거리면 바로 등에 칼 꽂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어쩌면 20년 전이랑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20년 전의 상황에 계속 좀 묶여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아니 근데 합니다. 이제 아무도 안 쓰는 수학 분석을 해도 가사 분석이고 벤다이어그램 진짜 오랜만이네. 혈액형도 내가지고 MBTI는 16가지인데 네. 지금 3원론, 2원론에다가 교집합 하나 붙여가지고는 저거는 이제 세계관의 갱신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다. 세계관의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왓 분석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굳이 얘기하면 4개예요. 여집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네요. 굳이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지금 어디다 뭐든. 날 집어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난 상황이네요. 모르겠다. 네. MBTI가 16가지라니까 네. 분석을 좀 다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갈라치기든 아니면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게 우리 서영주 소장님의 판단이시고요. 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형은 C라고 봐요. 네. 가치와 이익 모든 것들을 공유해서 되도록이면은 C재명, 네. 시재명 시용주인데 좀 그러네. 근데 사실 보면 정치권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예. 가치를 쫓아갈 때도 있고 이익을 쫓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생물이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이제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복잡해. 아니 그러니까 정반합 몰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합으로 가는 과정에 이런 거를 딱 무셔버리고 아예 그냥 칼로 딱 무자들이 잘라서 네. 나눠버리는 걸 이걸 갈라치기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 그거를 전형적으로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해버리니까 예. 지금 당내에서 불을 꺼도 모자랄 판에 또 불을 붙였어. 근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겠냐 그거예요. 전체 집합인 우리 국민들은. 요거에 네. 대한 김민석 총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이요? 총리가 입장을 내요? 네, 방금 보도가 됐는데요. 이제 김현 의원 있잖아요. 김현 의원의 휴대폰이 또 찍혔습니다. 김현? 네, 강북구 말고 김현. 김현 의원의 휴대폰이 뭐라고 찍혔어요. 돼 있어요? 김민석 총리와의 대화 내용인데요. 예.
아마 매불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이다. 책 내면 출연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어제 매불쇼에서요. 라고 김현 의원이 얘기하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시민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 됐지. 이렇게 지식인. 네,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진짜 계속 가네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반응을 하니까 저러지. 다 장동혁 대표 덕분이라니까요. 아무렇게나 한다니까. 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을 자꾸 요즘에는 이정현이야. 이정현 위원장. 공관위원장. 그럼 지금 이른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혹은 뭐 그 안에 정치하시는 분들 이들이 지금 다시 화학적인 뭐 통합 이런 걸로 가기에는 요 정도까지 왔으면 상당히 좀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화학은 안 되죠. 물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물리도 안 되고 화학도 안 화학은 되고. 될 수가 없고 화학은 아예 안 연원이 되고. 다르다니까. 네. 예, 이게 DNA가 다르다고요. 이걸 네. 어떻게 화학적으로 붙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큰 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A든 B든 C든 뭐 이런 얘기든 아니면 김어준을 중심으로 해서 편이 나누든 아까 5글자로 나뉘든 네. 유 이재명으로 나뉘든 이 물리적인 거를 합치는 작업을 한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작년 8월에 대통령 임기 2달도 안 지났는데 비주류가 여당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정치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수적 결합,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네. 1 더하기 1이 뭐 곱하기 몇 승이 이런 거 안 돼요. 1 더하기 1이 1.7만 돼도 성공이라고 전 늘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과 한동훈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이대로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분들이 생긴다고요. 네, 그래도 1로 개별로 있는 것보다 1.7이 나으니까 네. 어느 순간 이걸 조율을 해내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이게 계속 이해찬의 부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자기의 정치적 명운이 아니라 네.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당우사하는 원로급이나 고참 정치인이 네. 잘 안 보여요. 여기 한 명만 더 붙이자면 한준호 의원도 있죠. 지금 네. 경기지사 출마를 하는. 한준호 의원이 이제 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후보들이 쭉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그 장인수 기자가 보도했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쓴소리를 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촉발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대응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실망이었다라는 말씀 좀 어떤 드렸었고 부분이 실망이셨어요?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 방송은 보시긴 하셨고. 그럼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좀 이런 논란이 커지지 않고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새로운 오픈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자체 윤리 또는 네.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저널리스트들의 윤리 이런 것도 새로 정립해. 네. 오픈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자체 윤리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 한준호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12월 24일에 허위 조작 정보 법령이 통과가 됐다. 이거 시행된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플랫폼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픈 플랫폼의 윤리로 갑자기 이제 답변이 넘어갑니다. 이게 오픈 플랫폼에 윤리하기 전에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방송 내에서 오보든 아니면 뭐 잘못된 허위 정보가 나갔으면 그냥 그 방송에서 요건 이제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사과하면 끝나 그냥 아닌가 뭐 싶은데요. 좀 잘못됐다 네. 그런 의사 표시만 해도 넘어갈 텐데 네. 뭐 오픈 플랫폼 뭐 복잡한데 뭐 쿠팡 오픈마켓 아니에요? 쿠팡 제품 들어왔는데 잘못된 쿠팡에서 미안합니다. 뭐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 또 거기 무슨 누가 출연했는데 윤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생방송 중에 그런 뭐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날 수는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방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본인이 한 건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르만 여의도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예. 벌어지면요. 빠르게 선을 긋습니다. 선글라스 벗어야죠. 저는 사퇴하죠. 그럼. 사태예요, 오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한 대로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거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왜 같은데. 그렇게 몽리를 부리면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김어준 씨가 하지 않는지 그게 또 의문이에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사과를 하면 진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유감 표명을 하면 본인의 세력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아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게 언론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겸손은 힘들다가 청와대에서 인정했죠. 출입사니까. 그러니까요. 기자도 있잖아. 그러면 언론답게 본인의 실수를 기계적으로 사과만 했어도 저는 이런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진행도 하는데. 그거를 고집으로 버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늦었지만 김어준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과 사과 표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이 촉발된 당내의 갈등을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는 첫 걸음 될 수 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장인수 기자가 다른 의제로 오보 냈을 때 네. 최욱 씨는 사과했다고. 아 그래요? 네. 했어요. 그분은 오보를 많이 냈겠죠. 뭐 다는 모르지만 네. 제가 어제 받은 뭐 댓글이라고 해서 누가 보내줬는데 그냥 김어준 씨랑 김민석 총리랑 현피를 떠라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현피주의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아니, 만나서 만나는 거죠. 제3의 네, 방송에서 그럼요. 여기 두 분을 모셔가지고 한번 해요. 근데 그 사과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아마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계속 그랬죠.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구독자층에서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네. 만약 사과를 하게 되면 이거 뭐 약한데 그런 좀 우월감이라든지 거기에 모인 분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못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럼 이름을 바꿔야죠. 사과는 힘들다 이걸로. 그러면 더 구독자 다 빠지. 겸손은 힘들어야지. 네. 우선 힘들다도 하겠습니다. 많이 나간 거예요. 자, 네. 하여튼 뭐 요